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선관위는 충남 홍성 지역에 뿌려진 윤석열 시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시계 살포 논란이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의 현역인 홍문표 의원과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강승규 전 사회수석 간의 공청 경쟁 과정에서 이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할 때 강승규 전 수석이 충남 지역에 그 윤석열 시계를 미리 뿌렸고, 이것을 지켜보던 홍문표가 최근 방송에 나와서 우리 지역의 윤석열 시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나선 겁니다. 여기에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강승규 전 수석은 전국에서 대통령실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일반적으로 기념품으로 나눠준 시계를 가지고 저러는 것이다. 시계를 나눠준 것은 오래전 일이다. 선관위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언질도 받은 바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계를 수수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강승규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 당시 다수의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역에 내려와 시계를 살포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 신분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 전 수석과 일부 행정관 출신 예비 후보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선물했다면 선거 구민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최근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의 행정관 수석들이 해당 지역구의 주소지를 옮기는 시점에 그 주민들을 용산으로 초청하고 윤석열 시계를 줬다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 수석과 행정관들 대부분 주소지 이전 시점과 윤석열 시계 살포 시점이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선관위는 의지만 있다면 그 선거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시계를 용액관들은 하나같이 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범죄는 저지른 상태고, 이번 홍문표발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용액관들이 죄다 철퇴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국힘당의 공천 배제 기준이 주목이 또 됩니다. 거기에는 경선 금품 살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고 국힘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시계 살포 논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주거를 침입했고 경호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의 소리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로 반격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친윤 시민단체의 고발장 그대로 최 목사를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서울의 소리 법률팀에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김건희 비호를 위한 물타기 고발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의 소리 법률팀, 즉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달 윤석열과 김건희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이를 고발했다. 당시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수수죄로 추가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공개했던 카톡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디올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후 김건희가 직접 반응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 일은 너무 꽉 차 있었네요. 언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니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이것을 보고도 김건희의 의사에 반해서 최재형 목사가 어떻게 주거를 침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호원을 뚫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들은 김건희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은 다 제껴두고 오로지 최재형 목사의 말도 안 되는 혐의만 부각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이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었던 겁니다. 자,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해당 권한의 행사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시대의 국민들이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해달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청 중 하나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한동훈의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대검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신고한 조성은 씨에게 대검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누설했다는 그 고발사주의 고발장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딱 3명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을 영전시키고 손준성은 비위가 없다고 밝힌 것은 법원을 향해서 시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권력의 사유화를 하다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한동훈이 고발사주 하루 전에 손준성과의 카톡방에 사진 60장을 전달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애초에 한동훈을 기소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기소를 했다면 손준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단죄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혐의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자, 오세훈의 문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이었던 2021년 4월 TV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당시 강철원 캠프 비서실장과의 전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훗날 강철원은 오세훈 당선 이후 민생특보로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내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발언을 가지고 서울시청 노조는 선관위에 오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와 당선 무효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오로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당선 무효 확인을 요청했다. 자, 선관위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서울시 대변인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질의했고 그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입장을 여쭤보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또한 똑같았습니다.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네,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발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건데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세훈다운 답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세훈의 발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자, 이 발언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